자, 오늘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 배우는 시간이죠. 그쵸? 삼각함수. 선생님, 오늘 삼각함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지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결정하고 삼각함수가 이제 사분면에 따른 부호를 결정하는 것까지 오늘 할 테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바로 삼각비예요. 삼각비. 자, 삼각비 언제 배웠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쵸? 배웠었죠. 이때 중학교 때 삼각비의 정의가 뭐였죠? 사인 x, 뭐 사인 a, 그죠? 코사인 a, 뭐 탄젠트 a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맞죠?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이때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여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사인 A를 어떻게 배우죠? S, C, T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 A가 A 꼭지점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A라고 쓰기로 하고 있고요. B가 바라보는 소문자 길이를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C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막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A가 바라보는 거 스몰 a, B가 바라보는 거 스몰 b, C가 바라보는 거 스몰 c. 자, 그 다음에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가장 작은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제일 짧고 가장 큰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제일 길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각이 바라보는 길이가 바로 빗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우리는 사인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사인 보통 이렇게 그려놓고서 S 이렇게 한다고 나왔을 거야.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가 사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쵸?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이 문제 나와가지고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볼펜으로 요거를 계속 따라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려집니다. 그래서 요걸 오려서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맞춰놓고 길이 다시 적어가지고 사인 요거 했던 기억이 나. 그렇게 해야 돼. 그죠? 아니면 시험지를 돌리거나. 그쵸? 시험지 뒤집는 애들 졸라 많았잖아요. 개 많았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를 중심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사인은 A에서 출발해서 직각으로 갈 건데 직각에서 끝나도록. 자, 시작점이 어딥니까? A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A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도록. 사인이 뭐라고요? 중심각에서 출발해서 직각에서 끝나는 거예요. 중심각에서 직각. 뭐라고요? 그래서 사인 이제 A를 A각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사인 B는 뭐가 돼 있어요? B에서 시작해서 직각으로 끝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사인 A는 A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게. C분의 A.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B, 코사인 A는요. 코사인 A는 A가 아닌 데서 시작을 해서 직각에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A가 아닌 거니까 여기서 시작해야겠죠? 여기서 직각에서 끝나도록. 그럼 어떻게? C분의 B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A 아닌 거에서 직각에서 끝나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직각과 나머지 두 각. 이해되시죠? 직각과 나머지 두 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인은 뭐야? 그거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고 코사인은 그거 아닌 데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뭡니까?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직각 아닌 데서 끝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탄젠트는 A에서 시작했는데 직각 아닌 데서 끝나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B분의 A라고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시 사인이 뭐라고요? A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코사인은 A 아닌 데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탄젠트는 A에서 시작해서 직각 아닌 데서.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막 생긴 삼각형이 등장하더라도 여기 써줄게요. 3, 4, 5 그죠? 여기를 A, B, C라고 합시다. 사인 A
A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니까 5분의 4, 그죠? 사인 C, C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니까 5분의 3. 그죠? 코사인 A는 아닌 데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는 거 5분의 3. 그죠? 코사인 C, A에서 시작해서 5분의 3. 탄젠트 A, 직각 아닌 거에서 끝나야 되죠. 직각 지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직각을 지나가시면 됩니다. 탄젠트 C, C에서 시작해서 직각을 지나가시면 돼요. 4분의 3. 그러니까 굳이 그 어린 날에 그 하마가 종이를 오린 짓을 너네는 안 해도 되겠죠. 오리지 않고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였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를 그냥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때 여기의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C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때 요 길이가 뭐가 되죠? 사실은 여기를 X로 봤을 때 사인 B가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되면서 C분의 X가 사인 B죠. 그러니까 C분의 X가 사인 B니까 X는 뭐라고 쓰면 돼? C 곱하기 사인 B라고 하시면 돼요. 그쵸? 따라서 변의 길이 곱하기 관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도 있어? 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Y라고 합시다.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Y는 뭐예요? C 곱하기 코사인 B, 그죠? 또는 C 곱하기 뭡니까? 사인 A, 요렇게 써도 되겠죠. C 곱하기 요 관계를 A 각에서 보면 사인이지만 요 관계에서 보면 코사인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자, 뭐라고요? 길이 곱하기 관계. 길이 곱하기 관계. 됐습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게 바로 삼각비였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삼각비 기본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선생님이 특수각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특수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출처죠, 출처. 자, 출처는 30도, 60도, 90도, 그쵸? 삼각형. 30도, 60도, 90도 삼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일 때, 우리 배웠죠? 맞아?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는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삼각형의 출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정삼각형 출처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삼각형 반으로 자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수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 물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와서 1대 루트 3대 2를 기억 못하면 수학 포기인 거지, 그지? 그렇지만 혹여라도 기억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대 루트 3대 2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그 비율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억이 안 날 때, 그때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데서 나왔다.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있죠? 45도. 그쵸?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루트 2 요거 있죠?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뭐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정사각형, 얘는 정삼각형 출처다. 그쵸? 맞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도가 된 거니까. 요건 그냥 정리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자, 사인과 코사인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2분의, 전부 다 2분의야.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표를 다 외우세요. 자, 사인은 순서대로 1, 2, 3, 코사인은 거꾸로 3, 2, 1인데 전부 다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1에는 루트 씌워봤자니까 루트 2,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2. 그러면 암기가 됐죠. 30도, 45도, 60도 순서라면 사인인 순서대로 1, 2, 3이었잖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탄젠트 45도 1, 그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고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입니다. 우와, 이거 그쵸? 전화하지 마. 알겠어? 나 이거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응? 이렇게 알려줬더니 전화했어. 그래서 잘못 알려주셨는데요. 왜? 그랬더니 근데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랬지? 그랬더니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유리화 해보렴.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야 이거 암기하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알겠어? 잘못 알려준 게 아니라 아 진짜 화가 나 막. 그치? 전화 받았어 진짜. 나 전화 받은 적 있어. 그리고 걔가 음악 한다고 수학을 그만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인은 순서대로 2분의 1, 2, 3이니까 루트를 다시 해준다. 코사인은 거꾸로 3, 2, 1인데 다 루트를 해준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가운데 1이에요. 루트 3과 루트 3분의 1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루트 3분의 1이라고 계산했을 때 약분 할 거리가 좀 생겨요. 그래서 3분의 루트 3 보다는 얘가 연산해서 유리한 경우가 좀 있어서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암기도 편하고 연산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답 쓸 때는 유리학 꼭 체크할 거잖아요. 설마 고등학교 2학년이 분모의 루트 3을 남긴 채로 답을 쓴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지? 맞습니까? 그죠? 고등학생이면 뭐 4분의 2라고는 써도 루트 3분의 1이라고는 안 쓸걸요? 4분의 2는 가끔 써. 그쵸? 그래서 선생님 저 98점이에요. 왜? 그랬더니 약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있어. 근데 유리화를 안 해서 감점 당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알겠죠? 유리화는 그만큼 주입이 다 돼 있는 것 같아. 자, 일단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입니다. 자, 정리하고 고등학교 걸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정의로 넘어와서 삼각함수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삼각함수가 잘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삼각비가 좀 안 될 때 삼각함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삼각함수가 잘 안 될 때 이과 삼각함수가 안 되는 경향이 이 공통 삼각함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이과를 갈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거 정말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문과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걸 갖고 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능수능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알겠죠? 자, 이제 삼각함수라는 건 함수로 바뀌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비는 직각이 아닌 각이 90도가 될 수 있나? 삼각함수가? 삼각비가? 한 삼각형에 직각이 두 개 있으면 삼각형이네 이럽니까? 이게 삼각형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90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직각 삼각형에서 어느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동경의 개념을 섞어서 각을 어디로 옮겨? 라고 말한다면 좌표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죠? 자, 원이라는 걸 올립니다. 자, 여기서도 잘 봐야 돼. 이게 선생님 생각에서는 시험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잖아요. 그죠? 원을 내가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하나 그릴 겁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하나 그릴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교점이 하나 발생하죠. 맞습니까? 임의의 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요때 요 길이를 뭐라고 봐요? 우리 r로 볼 거야. r. 그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이 푹 떨어지고 요 각의 크기를 x로 봤을 때 아까 우리 그래서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죠. 뭐였어? 길이 곱하기 그 관계니까 요때 요 HP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r sin 세타라고 배울 거예요. r sin x. 맞아? 그 다음에 요때 OH의 길이를 뭐라고 배울 거야? r 코사인 x라고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너무 단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첫 번째 삼각함수가 좌표로 올라가면서 각의 크기가 몇 도로 바뀌어요? 무한하게 바뀌어요. 음수각도 바뀌고, 그쵸?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느 위치를 가더라도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는 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삼각 B에서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삼각함수로 확장됐다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R, X 좌표가 뭡니까? 이 길이니까 R 코사인 X가 돼요. 그 다음 Y 좌표가 뭐야? R 사인 X가 됩니다. 자, 중요해. 자, 그래서 자, 요 첫 번째 내용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원 위의 점 표현 방법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원 위의 점 어떻게 찍을 거야? R 코사인 X, R 사인 X. 자, 얘가 뭐라고요? 원 위의 점 표현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원 위의 점 표현. 됐어요? 원 위의 점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이 요거를 좀 변화를 줄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변화를 줄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다 1로 바뀌죠. 반지름의 길이가 다 1로 죄다 바뀔 거야. 그러면 이때 점 P'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이때 점 P'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X, 사인 X. 아, 이게 바로 정의가 돼요. 이게 바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x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이 y좌표가 사인이고 x좌표가 코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사인이 뭐야? y좌표. 코사인이 뭡니까? x좌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1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중심이 0,6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동경과의 교점에서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 코사인이 뭐라고요? x좌표. 사인이 뭐라고요? y좌표. 자, 정의 끝. 자, 그 다음에 추가 있죠. 좀 탄젠트가 좀 건노는 애인데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탄젠트 x가 뭐라고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탄젠트 x라고 정의합니다. 됐니? 자, 요게 바로 고등학교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좌표, x좌표,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이 뭐? y좌표. 코사인이 뭐? x좌표. 됐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가 뭐라고요? 코사인분의 사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삼각비에서 말한 것도 되게 중요해. 뭐? 길이 곱하기 관계.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도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길이 곱하기 관계 또는 원위의 점 표현 방법. 됐습니까? 그렇죠? 이과는 극한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